주식장소리 정전 멘트입니다. 오늘 시장이 나름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거의 1930선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나름대로 일단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급한 매매는 좀 자제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곳에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종목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이에요. 63,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매수가가 63,000원이네요. 63,000원 정도가 지금 거의 고가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횡보 조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재차 한 차례 더 상승 시도가 좀 나왔습니다.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한 단기 매도 자리가 되는 그런 자리대죠. 약 한 65,000원 요 자리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그 자리대를 전날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 약 한 56,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56,000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시고, 만약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65,000원 라인대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65,000원에서 61,000원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와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 여부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겠으나, 거래량 증가가 없다라면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56,000원, 그 다음에 1차로는 61,000원, 2차로는 약 65,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예요. 7,2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워로직스를 좀 보시게 되면 파워로직스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가 바로 다시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7,2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의 고가권역에서 지금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이 상당히 좀 큽니다. 상당히 좀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뭐 손절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 96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실적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2차전지 쪽,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 즉 4,500원 자리대가 1차 저항대가 자리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자리대는 약 한 5,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5,0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좀 보시고 좀 여유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이네요. 39,6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항공을 좀 보게 되면 39,600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기업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보유를 하시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추세대를 이렇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대를 그대로 갖다 옮겨 붙여 보세요. 그러면 약 한 35,500원 이상권역이 되게 되면 단기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부분들. 1차로 35,000원 정도를 잡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나 이 수출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고 또한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면 항공주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그럼 1차는 35,000원에서 6,000원, 2차는 매수가 부분이죠. 정고점 자리대 4만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잠시 멈추고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만도입니다. 만도요? 예, 네, 매수가. 실적하고 네. 또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만 1,500원에 15%예요. 14만 1,500원에 15%요? 예. 이거 왜 사셨어요? 그거 이제 5분에 세 번째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럼 계속 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파시고 하신 거였네요? 예, 예. 근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예. 한번 방송에서 이거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만도. 13만원 네, 넘어가면 한번 팔아주라고. 근데 예. 그것도 못 하셨네요? 예, 그걸 못했어요. 병원에 쫓아다녀서. 그러셨구나. 예. 자, 우선 만도는요, 자동차 부품 섹터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실적은 4분기 때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예. 성장성이 나름대로 좀 기대가 돼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성장이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만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12만원, 이 11만 8천원 자리대가 있어요. 예. 이 자리대가 이탈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전날 11만 8천원이 저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11만 8천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네. 아마도 11만원에서 10만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 15% 비중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예. 11만원 밑으로 만약에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11만 원이요? 네, 11만원 정도? 예. 그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 15% 정도 더 사세요. 예. 네, 15% 정도 더 사셔가지고 거기까지 밀리겠어요? 저점 깨면 그 자리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저점이 깨지게 되면 네. 그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왜 그 변수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네. 앞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거예요. 시장 자체가. 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등락이 좀 나오겠죠. 네. 그 등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린 거예요. 여유 있게. 예. 제 바램은 11만 8천원이 안 깼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예. 여기서 이중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 자리 때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하면 또 아깝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네. 11만원 정도 때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때 네. 그냥 15%를 더 사시면 돼요. 예. 더 사셔가지고 난 지금 더 살까 하는데. 아니요, 지금은 사지 마세요. 예. 지금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예.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1만원 네.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네. 그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예. 목표가는 15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5만 원이요? 네. 왜요? 더 높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15만 원이라 그래서. 네. 너무 높은가요? 예, 높지 않나. 우선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예. 말씀드린 부분들은요, 예, 예. 좀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여유 있게 예. 보는 거기 때문에 네, 1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그러면 가지시면. 만약에요, 네. 여기서 설 쉬고 저는 한 17만 원, 18만 원 되면 더 매수를 하려 그랬더니 거기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12만원 정도 때? 11만 7천 원. 11만 7천원? 네. 그 정도 때도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왕이면 예. 조금 더 싸게 사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네.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을 1,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전지 관련주. 자,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었었죠. 전기차죠, 전기차. 나름대로 이 테슬라 모터스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적 또한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크게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여유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한 3% 정도 손실권역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9,700원 자리대예요. 9,700원. 이 자리대에서, 즉 9,700원대에서 12,000원 정도대, 요 자리대의 박스권역에 좀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마시고, 일단 제 판단에는 11,000원 정도대, 약 한 그러면 5% 가까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11,000원 정도 되면 11,000원 정도대 거래량 증가 없으면 절반 일단 때려놓고 보자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즉 11,500원, 11,000원 정도 이 자리 1차, 12,000원 2차 이렇게 보시고 9,7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그렇게 보고 11,000원이 넘어갈 때 11,000원 근처 왔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없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매도 때리고 나오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모두투어예요. 모두투어 23,500원에 15%. 이거 어제도 상담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모두투어 한번 볼게요. 그냥 갖고 가세요. 23,500원이에요. 뭐 손실도 아닌데 1% 손실인데 이거 갖다가 그러세요. 내수주 괜찮을 겁니다. 내수주 괜찮을 거고 실적 성장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조금 그냥 들고 가세요. 적어도 2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도하시려면 이때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 있냐면 NHN 엔터테인먼트예요. 88,000원에 인적 분할을 한다던데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자, NHN 엔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NHN 엔터를 보게 되면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꾸준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자, 보자고요. 우선은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88,000원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88,000원 자리대면 이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 88,000원 이 전저점 자리대죠. 이 자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탈하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이란 말이죠.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수세대이기 때문에 하락수세 때 하단까지 7만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즉 지금 시장은요, 내려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차별화가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종목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지금 매수가 부분 88,000원? 88,000원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약 한 8만원 정도 그 자리 때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소리바다예요. 3,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매수가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3,6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전략을 한번 보자고요. 자, 소리바다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봅시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가 영화 배급 이 효과를 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함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작년에 적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할 유력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테마주나 이런 것처럼 죽지 않는 이유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3,600원 위로는 넘어가진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어느 정도 조금 더 인내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30%이시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9,500원에 20%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자, 퍼스텍은 9,500원까지 간 종목이 아닙니다. 그죠? 퍼스텍은 그 자리대까지 간 게 아닌데, 문자를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문자를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뭐 1,900원이나 뭐 그 자리대 매수를 하셨다라면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하자. 그냥 즉 박스 하단이 뭐 1,700원 정도, 상단이 2,000원 정도 요 박스권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에요. 34,5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4,500원. 지금 이제 매수가네요. 그죠? 매수가인데 절반이 되돌림 나오죠? 35,000원대. 그죠? 35,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단기 차익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조금 더 여유있게 보게 되면 35,000원, 37,000원. 요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전자예요. LG전자. 68,400원에 100%, 소위 말해서 몰빵 하셨네요. 자, LG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네요. 그죠? 박스권역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68,000원 넘어가게 되면 7만원을 찍을 수 있겠으나,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겠네요.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겠네요. 밀려 내려오게 되면 65,000원, 요 정도는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기술적 반등은 약 한 67,000원대까지 1차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짝에 박스 상단인 68,400원 요 자리대까지네요. 이분 아마도 상담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넘어가게 되면 7만원, 71,000원대, 그걸 넘어가게 되면 73,000원 요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0%면 리스크 관리도 하자라는 부분들, 그래야 지금처럼 다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리스크 관리를 좀 할 때 하세요.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계좌 다 까입니다. 박스권 트레이딩 65,000원, 68,0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C예요. 34,000원에 50% 매수를 하셨네요. 50% 매수하셨는데, 자, SK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SKC 상담해드리는 것 같은데, 화학 섹터 중에 그나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41선에 대한 저항대예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약 한 33,00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하니 목표가를 약 33,000원에서 34,000원 그 사이를 목표가로 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이네요. GS 리테일 25,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GS 리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S 리테일을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대죠?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면 1차 11선, 2차 21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아마도 21선 저항이 될 겁니다. 21선 부근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되, 21선 자리대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자, 시장이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갈까요? 기술적 반등인데요. 월말입니다. 월말이면 뭐가 있죠? 윈도우 드레싱이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달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12월 달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지수는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10월 초 시작을 하면서 장대음봉이 맞으면서 우리나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명절 지나고 나서 신규적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민감 섹터들 반등 나오게 되면 한번 잘라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